보면서 언제 잉태됐는지, 잉태된 걸 임신된 때를 보니까 한여름이었더라고요. 한여름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아빠가 기억을 하세요. 엄마가 애 아빠가 많이 그때 그 사업상 많이 힘들고 뭐 엄청 과로할 때였대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밤에 새벽 2시도 들어왔다, 뭐 어떤 때는 뭐 낮에도 들어왔다, 뭐 들어온 날도 있고 안 못 들어온 날, 이 정도로 많이 바쁘고 힘들 때였대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때 그때 애가 들어섰는데 얘가 좀 첫애였죠. 예, 그렇게 해서 많이 그 약한 상태죠. 이게 그 여름철이 이렇게 남자들 또는 여자들 똑같이 다 생식 능력이 약해지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도 아마 여름에는 결혼을 안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나 봐요. 물론 뭐 농사를 짓느라고 바쁜 것도 있겠지만 그랬던 것 같은데 한의학에서는 한여름이 그 남자나 여자나 근본의 힘이 약해지는 때다. 네, 그걸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질환에 대해서 많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여름철에는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 될까? 그것은 뭐 상식적으로 다 이해를 하시는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름에는 기운이 빠지는 때이기 때문에 가장 과로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름은 낮이 길죠. 밤이 짧고. 그럼 결국 내가 활동하는 시간은 많고 쉬는 시간은 적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국 내 몸이 에너지가 많이 부족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로하는 것을 피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 진기가 빠져나가니까 원기를 보하는 그러한 음식과 약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과로는 당연히 피하시는데 과로 중에서도 술, 그리고 성생활을 많이 조심을 하시는 것이 특히 여름 한철은 특히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강조를 해놓으셨어요. 동의부감에. 그러시고 또 하나 음식에 있어서는 그 과일들이라든가 보면 여름철에 보면 참 순서대로 많이 나오죠. 왜? 네. 그러한 것들이 여름철에 내 몸을 살려주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그 과일들이든 채소든 그 때에 맞춰서 나오는 거, 때마다 나오는 거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 여름철에 물론 더울다 보면 밖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찬물로 이게 씻을 때가 있는데요. 너무 찬물로 세수하면서 눈을 자꾸 씻으면 어떻게 된다냐면 눈이 나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름철에는 우리 나도 모르게 바깥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흰 분들, 여자분들은 양산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자분들 운동하는 분들한테 특히 뭐 골프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산을 써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산을 쓰는 것은 햇빛을 많이 차단해 주니까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잠은 너무 밤 12시, 1시, 새벽 2시 이렇게까지 있지 마시고 가능한 한 11시 전에는 주무시는 걸로 이렇게 좀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로서 드실 수 있는 음식 중에서는 나물 중에서는 쓴바귀가 좋겠다, 그죠? 나물 중에서는 쓴바귀가 좋겠네요. 입맛이 없는 분들 있죠. 입맛이 없는 분들이 쓴바귀가 특히 이 쓴바귀는 심장이 예민한 분들, 약한 분들. 심장이 약한 분들이 좋아요. 쓴바귀 나물 같은 거가. 그리고 차로서는 매실차가 좋겠죠. 매실차가 봄에 나온 매실차. 그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여름철에 보양식을 보면 다 항상 따뜻하게 먹거나 뜨겁게 먹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삼계탕이고 또 육개장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몇 가지 음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따뜻하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힘을 많이 보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냉면은 뭐예요? 차게 먹잖아요. 냉면은 근데 언제 음식이에요? 워낙은 겨울이잖아요. 근데 여름에 또 콩국수를 먹죠. 콩국수를 드시는데 콩국수를 드실 때 평소에 장이 찬 분들은 설사하기가 쉽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콩국수를 드실 때 면만이라도 이 콩국수 이 국물을 차갑게 하는데 대신에 면은 따뜻한 물에다 담갔다가 그렇게 해서 드시든지 아니면 면은 차갑게 하더라도 또 콩국수 국물은 좀 약간 미지근하게 해서 드시든지 그렇게 하시면서 드시면 속이 너무 힘들지 않게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름철에 관해서. 제가 오늘 강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뭐 궁금하신 거 좀 묻고 싶은 분 계신가요? 네네. 아, 예. 1번 타자. 제일 먼저 들으셨어요. 네, 선생님 저는요. 네. 손가락이 아파요. 손가락이요? 예, 예.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손을 이렇게 구부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쓰다 보면은 이제 낮에는 그래도 이렇게 잘 구부러지는데 네. 특히 아침에 네. 구부릴 수가 없어요. 저는. 아침에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한참 천천히 지나야? 예, 한참 지나고 이렇게 일을 하면은 그때서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풀어지고요. 예. 언제부터 그러신 일이 생겼어요? 한 3, 4개월 된 것 같아요. 3, 4개월 예, 지났어요. 그 전에 혹시 무슨 뭐 요즘에 운동이라든가 일을 하는데 손을 많이 쓰는 일이 있으세요? 예, 그때는 일을 했는데 네. 지금 안 하니까 그래도 좀 낮았는데 그 당시에는 손을 많이 썼어요? 예, 예. 근데 양손이 다 그러신 건가요? 예. 아니면 한 양손이 다 그러고 네. 가운데 손가락이 특히 가운데 손가락이? 예, 여기가 특히 더 아파요. 아, 이거 잠깐만 좀 부탁. 맥을 좀 볼게요. 네. 건강하게 보이시는 분인데. 근데 엑스레이 촬영하고 다 했는데 네. 찍어봤는데 이상이 없고요. 이상이 없대요. 아주 연세가 나이가 저는 이제 57이요. 57세시고요. 이쪽 손. 어깨는 어떠세요? 어깨는 이제 수영을 하는데 네. 오른쪽 어깨가 조금 아파요. 오른쪽 어깨? 평소에 이제 수영하고 관계없이 요 가슴이 좀 답답할 때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숨을 쉬는 그런 건 없고요. 아, 지금 이제 손만 그러신 거네? 소화도 잘 하시고, 소화도 잘 하시고, 배에 가스 차는 것도 예, 없으시고, 예,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체질적으로는 그 가슴이 잘 답답하고, 어깨 같은 게 잘 뭉치고, 요 등이 있잖아요. 예, 예. 요 등 부위도 뻐근하게 잘 뭉칠 수 있는 체질이신데, 그건 안 나타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몸의 기본적인 약점, 그리고 또 하나는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좀 더부룩하고, 이렇게 아랫배가 좀 답답하게 참 냉한 거 있잖아요. 네. 요게 나타날 수 있는 분인데 이런 게 안 나타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강은 괜찮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손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뻑뻑하게 부은 것처럼 이 구부리기가 힘들다가 한두 시간 지나서 뭐 세수를 좀 하거나 뭘 좀 뭐 딴 걸 좀 일을 조금 했을 때 조금씩 풀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한 12시 넘어가면 아주 시원시원하게 아주 괜찮을 거예요. 안 아파요. 그리고 또 이 체력적으로 이 어떤 일 같은 거 활동성 같은 거 상당히 좋은 체질이세요. 네. 아시죠? 일을 잘하시는 분인데 저런 분은 지금 3, 4개월 전부터 생기셨을 때 그 이전에 아마 어떤 그 손을 많이 쓰는 과로한 일이 있었지 않았나 보는 거죠.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과로한 일 때문에 아무리 강한다고 해도 요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를 엮어주는 인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근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인대가 있어요. 인대가 이런 뭐 이게 굵직한 뭐 아킬레스건처럼 이게 굵직한 건 아닌데 얇으면서 평평하면서도 그것들을 다 엮어줘 묶어주는 거예요. 얘들이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다 작용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것들이 이 인대가 너무 일을 세게 하다 보면요, 사실은 살짝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이것이 그 평상시에 모르다가 그러다가 잘 때는 다시 이것이 수축을 하는 거예요. 이 수축을 하는 과정에서 얘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위 것들이 약간씩 같이 부어요. 붓기도 했어요. 예, 붓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럼 내가 그럼 어떻게 이것을 내가 나 이미 몇 달 됐는데 안 한 지가 몇 달 됐는데 왜 그러지? 근데 지금도 아마 이 체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면 그냥 설렁설렁 약하게 하시는 분이 안 되잖아요. 네. 체질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래 셌던 거예요. 한참 가는데요. 그럴 때는 평소에 보면 이 뜨거운 물 있잖아요. 뜨거운 물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그 촛농 같은 그런 식으로 뜨겁게 해주는 게 있어요. 파라핀 요법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해도 좋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는 인대가 약해진 거기 때문에 비록 손가락만 나타난다고 해도 사실은 손목도 좀 안 좋으셨을 거예요. 예, 이쪽에.
손목도 그렇죠. 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간의 기능을 많이 강화시켜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 손을 가능한 한 많이 쓰지 마시고 만약에 썼을 때는 저녁에 그 아주 차가운 물 있잖아요. 네. 찬물에다 손을 좀 약간 좀 많이 좀 식혀주세요. 식혀주고 나서 그 다음에 괜찮아졌을 때, 그럴 때 다시 이제 주무시는 게 낫죠. 그리고 손은 어떤 이 힘을 쓸 때 너무 손가락에 힘을 강하게 쓰지 않는 그런 식의 좀 주의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분 또 궁금하신 분? 예. 감색.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실은 1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 하나 궁금한 게 그 있어서. 가슴에 그 암 있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이게 이제 육안으로도 보였고요. 이게 이제 볼록하게 예, 튀어나왔었어요. 만져보면 이게 이제 표시가 났어요. 아프진 않았고요. 예. 금년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49. 49이시고요. 예. 맥을 좀 봐볼까요? 네. 오른쪽 가슴이었나요? 왼쪽 가슴이었나요? 왼쪽이요. 왼쪽. 네, 저쪽 손. 예, 간혹 가다가 네. 그 이 옆구리 갈비 쪽으로 뻐근한 거 좀 느껴본 적 있어요? 네. 네.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왼쪽. 왼쪽으로 그러셨어요? 예. 그러시고 지금 요 발톱에 뭐 색깔은 칠하신 건 아니죠? 네. 네. 항암 치료하면서. 그러신 예, 거예요? 네. 예. 지금은 이 양쪽 엄지발톱이 특히 여기 왼발 엄지발톱이 더 많이 상했거든요. 네. 네, 항암 치료하시면서 간에 많이 부담을 받은 거죠. 네. 간에 피가 많이 마른 거예요. 지금 49살 되셨고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한의학에서는요, 요즘으로 치면은 그 가슴의 이 병을 유방암이라고 하는 걸 유옹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옹, 이거 약자로 제가 쓴 건데, 유옹이라고 하는 병인데, 이걸 부인들에게 많이 있는데, 부인들인 경우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거냐면, 노울로 인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나고 속상하고 요즘 말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것이 많이 오랫동안 쌓인 거죠. 쌓인 것이 그러한 것이 그 노화가 돼서 이것이 어떤 분들은 자궁으로 가는 분이 있으면 자궁병이 생기고 어떤 분은 가슴으로 가는 분은 가슴병이 생기는 거고 어떤 분은 머리로 가면 머리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 노화가 다 무조건 다 이 가슴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노화가 어떤 분들은 또 이 마디마디로 가요. 관절 마디마디로 가가지고 콕콕콕콕 쑤시면서 아픈 분도 있어요. 그러면 붓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잘못 알면 뭐 류마티스 증상 같은데 류마티스도 아닌 이런 병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 콕콕콕콕 쑤시면서 어깨가 아플 때 어깨가 아픈데 이상하게 쿡쿡 쑤시듯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이게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분께서는 지금 나이는 비록 49살인데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30 중반 이후부터 마음이 뭔가 계속 맺힌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가슴이 약하다기보다도 가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지금 보이시기에는 상당히 아마 마음이 편안해 보이시고 인상도 참 부드럽고 좋으신데 본인이 어떤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자꾸 있게 되는데 그것들을 좀 사실은 잊어버리거나 좀 털면 좋은데 사람마다 그건 또 안 되는 분이 계세요. 본인은 여기서 하고 싶은데 몸에서 이것을 풀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 때문에 그 병이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특히 더 그래요. 네, 왼쪽으로 가는 경우는 이것은 분노와 우울이다 그랬어요. 분노, 노하는 경우가 답답하는 거. 여기 써 있네요. 분노와 우울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고치면은 어느 정도 고치게 되는데 연노한 부인들은 나이가 많은 부인들은 건들지 말고 세월을 지내면 그냥 천수를 다한다, 명을 다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젊으신 거니까 수술하셨어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제가 아까 왼쪽 옆구리가 자꾸 결리냐고 물어본 것은 혹시라도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것이 확실한가를 이제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얼굴이 조금 이 상중하로 좀 길쭉하게 미인형이 생기셨는데 이 발톱이 다행히 이제 요즘 여름철이라 저기 딱 발톱이 보였는데 지금 엄지 발톱이 유독 더 많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 하시면서 그 간을 많이 그 힘들게 한 거죠. 근데 간은 피를 주관하거든요. 간은 피를 저장하고 이것을 몸에 순환시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화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하는 건데 이 노기가 또 이게 간을 또 나쁘게 해요. 간을 나쁘게 해요. 근데 간을 나쁘게 하면 아마 이 예전에 이 평소의 증상에서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경이 예민한 분들이 있잖아요. 또는 저기 어떤 내가 문제가 안 풀린 문제들 이렇게 답답한 것들이 많은 분들이 간혹가다 생리 전이라든가 아니면 평소에 보면 이 가슴이 좀 뻐근하게 아플 때가 있는데 유두가 더 예민한 분이 있고 요 가슴 자체가 뻐근한 분이 있어요. 그럼 해결책은 무엇이냐 이거지? 여기서 해결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뭐라고 되냐면 안심이라고 돼 있어요. 안심.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라. 그냥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필요한 거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말보다 더 쉬운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안심이라고 돼 있어요. 의사에서는 안심. 가장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분을 화평하게 하라고 돼 있어요. 화평. 이게 화평하게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이 안 돼서 병이 생긴 분이기 때문에 또 오히려 또 어려울 수는 있죠. 근데 그건 노력을 하셔야 되지.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예. 네, 선생님 저는요 밤에 깊은 잠을 못 자거든요. 밤에요? 예, 잠들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항상 깨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항상 그러고 언제부터 그러세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릴 적 한 10년 넘으셨나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기 놓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예, 그 전에는 없었어요. 아, 금년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 40 됐어요. 40 되셨어요? 네. 그럼 30 요쪽 저쪽에서부터 시작하신 거네? 네, 30대 초반. 보기는 아주 태평해 보이는 인상이신데요. 아, 그래요? 예, 속으로 많이 편치 않으시고 생각이 많으시고요. 잘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보면 요 가슴이 뻐근할 때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저기 잠깐만 눌러볼게요. 네, 맞네요. 그다음에 사소한 게 딱 박히면 잘 안 나가시고 네. 뽑으려도 안 뽑아지고 예. 예, 여자분들한테 이런 분이 많이 계세요. 심장이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떤 거 놀랬거나 아니면 내가 좀 약간 신경을 쓰면 노심초사라고 그러죠. 뭐 좀 약간 걱정하는 거 미리 앞서서 걱정도 잘하실 거예요. 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것이 해결되면은 좀 호호하고 놓이는데 심장이 약하면요. 심장은 이게 참 한의학에서 심장은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심장은 오장의 왕이거든요. 오장의 왕이라고 돼 있어요. 오장의 왕이기 때문에 얘가 불안하면은요. 나머지 이 심장이 불안해하면은 나머지 장부들이 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해지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한 것처럼 다 불안하잖아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시니까 이게 불안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심장이 불안하게 되면 저희들은 뭐라 하냐면 정신활동, 신명이 불안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신명이 뭐냐면 정신활동이에요. 정신활동. 이것이 또 하나는 이것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무엇이 또